자, 일단 오늘 증시 총평해 주시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가 보죠. 네, 우선 그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강세를 보여주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욕 증시 금요일 마감상을 보면서 대리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PC는 이제 2.7% 나오면서 예측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언제 나왔나 했는데 뉴욕에서는 안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발언들은 보통 뭐 페드워치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해주는데 주말간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없었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는지 봤더니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으면서 어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오전 10시쯤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분명 그 안에서는 이 한미 반도체랑 하나 정밀 기간에 좀 TC 본던 뉴스도 있었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또 애국심이 또 차오릅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동해에 이 140억 배럴의 석유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헤드라인을 처음 봤을 때 오늘도 원유나 유가로 좀 단기 트레이딩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랑 가스 관련 종목들을 굉장히 쓸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줘가지고 저는 그래도 중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좀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나 못하신 분들께 좀 선택적으로 종목을 골라드릴 수 있는 섹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오늘 뭐 이게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아요. 가스가 75%, 석유가 25%, 뭐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이 나온 뉴스,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봐 주죠. 네, 우선 팩트 체크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정치적 중립이긴 하지만 어느 당이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랑 뉴스가 사실이고 이 추진에 따른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정부 정책 등이 나오는 걸 봤을 때 그거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 정책을 토대로 계산기를 두드리되 이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내가 일단 보수적인 내가 계산기를 두들겼을 때 내가 야 이거는 조금 도전하기 무섭겠는데 라고 판단할 때 저는 보통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딱 유가랑 가스가 매매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안 들어와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약간 기술적 바닥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물량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통 뉴스가 나오면은 이제 물량을 털고 나가죠. 근데 이제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한국석유나 뭐 S-오일 이런 종목들 수급 등을 보면은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고 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뉴스에서는 140억 배럴이라고 했고 동해가스전이라는 게 그 1990년대에 발견이 돼가지고 2021년에 이제 다 털어간 동해가스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가스전을 개발한 데 든 비용이 1조 2천억이고 그 다음에 이 1조 2천억의 비용을 들여서 창출한 경제 가치가 약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일단은 2027년이나 2028년쯤에 공사를 시작을 해서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계산기를 두들겨 봤습니다. 이제 뉴스를 보면 저는 뉴스를 맹신하진 않지만 이럴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데이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체크를 하는 건 투자자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뉴스를 보면은 현재 매장 예상량이 140억 배럴입니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있었던 동해가스전이 4,500만 배럴이고요. 그 다음에 이 140억 배럴을 가치로 시장 가치로 환산했을 때는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시총이 450조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진짜 맥시멈으로 다 있으면은 2250조의 규모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1990년대에 동해가스전이 1조 2천억을 비용이 들었고 그러면 이 140억 배럴을 시추할 때는 총 330조가 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공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 이것도 이제 수학 되게 싫어하실 텐데 우리가 이 기대 수익은 예상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맥시멈 곱하기 성공 확률입니다. 그래서 2250조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450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민감한데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정당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냐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금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해보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딱 중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추 1회당 1,000억 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성비가 퍼가 7배 나오더라고요. 7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가치 나누기 비용하면 7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이 20%면은 확률은 20%인데 주가 수익률이 7이니까 해봐도 된다.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시총 1회당 1,000억 원이고 저는 이제 최대 5,000억 원이 들 건데 3번까지는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이렇게 결정할 거가 아니고 투표를 할 리는 없겠지만 이제 국민들의 기대치랑 여당과 야당 의원 사이에서 성공 확률과 퍼 사이에서 절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봐봐요. 5번 하면 5천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5천억 태워야지. 아니 지금 뭐 5천억 태워서 뽑을 수 있는 게 2250조면 남는 장사 아닙니까? 5천억 태울만 하죠. 그 정도 투자는 해야지 뭐 2천조를 뽑는 거지. 아니, 오, 근데 대표님은 국회로.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과거에 이제 이러한 것을 정치적 그 목적을 가지고 네. 이렇게 했던, 네. 일단 못 믿는 분들이 많다는 게 우선이고, 네. 그러니까 신뢰성의 부족. 정말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생각들이지. 그러니까 저도 오늘 딱 뉴스 딱 터졌을 때 그 흥구 석유가 이제 급등하면서 뭐 또 어디서 뭐 중동에서 뭐 미사일 떨어졌거나 뭐 이런 건가 하고 딱 봤는데 갑자기 속보에 뉴스 올라오는 게 뭐 윤석열 대통령 석유 어쩌고가 순간 딱 보였어요. 네네. 그래서 종목들을 딱 봤는데 요 시추 관련주들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장을 찾아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그 우리 예전에 뭐 보물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보물선 이런 테마. 얘기 뭐 나오고 해가지고 테마들 생긴 네.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정연설을 하면서 그 유수의 전문가들이 평가 완료했다고. 아니, 근데 지금 이건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네. 서경호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맞나 모르겠어요. 물리탐사 심층 분석 맡긴 액트지오사가 직원이 고작 4명인 회사래. 직원이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좀 허접하다고. 아니 글로벌 국제적으로 이미 검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대통령이 여기서 이거 해갖고 주가 띄워가지고 뭐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지율은 올리고 싶을 수 있지. 아니 근데 이게 사실 근데 했다가 아니다 이래 되면 그렇지. 그거 이 후폭풍을 생각하면 그렇죠. 전혀 아닌 거를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바로 이게 근데 얼마 만에 그 시추가 들어가면 언제 결과가 나와요? 네, 내년 상반기라고 저도 하더라고요. 이제 그 대표님이 제가 생각보다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해서 저도 좀 힘 넣고 이야기하면은, 이거 저는 정치적인 중립이지만 저는 뭐 자본시장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욕먹을 각오로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금을 집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뭐 이성 감성을 떠나서 산업에 투자하면은 보통 많이 남습니다. 근데 복지에 투자하면은 진짜 그냥 사라지는 거 같아요. 그냥 막 욕을 각오하고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공식 경제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결혼이랑 출산은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참 그렇다고 안 넣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좀 되는, 오케이 내가 너네가 미는 그 정치 이거 해줬으니까 좀 우리도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경제 이코노미스트 분이 정치는 하나 줬으면 하나 받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뜸 우리가 요거 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밀었으니까 아마 여당이 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한다면, 야당이 보통 주로 미는 정책이랑 여당이 주로 미는 정책이 있으면은 가성비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보통 야당이 내놓은 정책이 뭐고 여당이 내놓은 정책이 뭐라고 했을 때
보통 성과는 딱 그 기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딱 뽑을 수 없지만 우리가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여기는 딱 이렇게 하면 이만큼 나오는데 여기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만약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한다면 요 정도는 또 투자해 볼 만하다. 정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이 가능성을 5천억이면 만약에 탁 터졌을 때 10배면 얼마입니까? 5조잖아요. 5천억 태워가지고. 그러면 100배 지금 50조도 아니고 2천조예요, 2천조. 태워야지. 일단 요거에 대한 그 신뢰성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해주면서 그냥 시행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든 아니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주가만 올라가면 이거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서 이러한 이슈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그 신뢰를 갖는지에 대한 것을 잘 관찰하고 어느 선에서 빠져나올 것이냐. 일단은 상승하겠지. 어떤 뭐 진짜 시추 성공 이러면 또 뭐 확 저기하겠지만 그 전에 이 정도의 기대감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의 크기를 잘 계산하고 관련된 종목들에서 적당히 어느 선에서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 폐지 법안이 1호 상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이걸 많이 원한다라는 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론을 동향 체크해가지고 먼저 한번 선수를 친 것 같고 네. 민주당은 분위기가 자기네가 이제까지 추진하다가 빼기에도 애매하고 뭔가 좀 난처한 상황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확실하게 오늘 이제 상정안이 1호가 나왔는데 저는 이 유권자의 수를 약간 정당이랑 좀 비례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보면은 야당이 현재 180석이고 여당이 이제 120석일 때는 동일하게 그 비례하게 좀 지지자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야당 입장에서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왜냐면은 사실 말맞다나 제가 야당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차피 나는 금투세가 되든 말든 간에 1년에 5천만 원을 이 조건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10억 이상 운용하는 분들이 사실 뭐 몇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이 투자 일변도가 변하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을 할 것이고 요거에 대한 그 후폭풍에 대한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야당 측에서는 굉장히 좀 이거를 강하게 태클을 걸었다고 한다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계속 금투세 시행하면은 뭐 해외 주식에 쏠릴 것이다. 뭐 개인 투자분들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장세로 좀 변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좀 동향을 받는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선이나 총선 이런 걸 한 3-4번밖에 못 봤는데 그 뉴스 플로우가 있더라고요. 여당이 집권하고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랑 여당이랑 똑같을 때 그때는 이제 부정적인 방향이든 간에 긍정적인 방향이든 간에 바람이 돛단 듯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랑 집권 중인 야당이랑 다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여소야대로 가는 네. 그렇죠. 그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일단은 계속 이게 굉장히 좀 맥 빠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통과가 안 된다라고 봤을 때는 시장은 아마 좀 조정을 좀 겪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 뭐 2년, 3년 장기 투자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금투세가 폐지가 안 돼 버리면 투자금이 10억이 넘어가신 분들, 그 다음에 금융소득세가 5천억이 이제 5천억이 넘어가신 분들은 그 연말 배당 기준, 소득 기준이 될 때 이제 급락,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저는,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여소야대 입장에서는 제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변수는 좀 고려하되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더라도 대응 전략을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 내용을 보면 그 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인데
좀 부자 감세 아니라는 거는 이제 조금만 검색해보면 다들 이제 아는 사실 아니에요. 초부자 감세잖아요. 초부자 감세? 약간 그 초보자랑 부자를 나누는 경계가 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모펀드가 완전히 대박나는 시나리오로 가던데 보니까 27% 기존에 50% 49.5% 세금 내던 거에서 27%대로 사모펀드 가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금이 분리과세로 턱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사모펀드에 가입하면 1억 이상인데 보통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잖아요. 안 받아주지. 그 국회의원들은 다 자기들 직접 투자 못하니까 사모펀드 가입한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들러가는 동향들을 보면은 일단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메커니즘, 이 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앞장서서 촉대 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진짜 자기 재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그럼 통과되면 나부터 모든 재산 중에 얼마 다 여기 주식 사겠다. 다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믿어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너무 그 집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물론 지지층들에게 대한 그 공약이 있기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전체 큰 틀에서 한국 그 국민들이 재산 증식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증시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 큰 틀에서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세금 돈 번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된다. 너무 이 뭐라 그럴까, 파고드는 느낌? 아니 저희 돈 안 벌어도 세금 내고 있어요. 지금 거래세는 뭐 세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게 99%에게 불리한 세금 과세고 1% 진짜 상위 1% 애들에게 유리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가입하시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없던 세금 내라 하면 미국과 똑같은 동등하게 경쟁을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지금 가지. 내 주변서부터 지금 아니 뭐 왜 아직도 한국 증시 하고 있냐고, 한국 증시 못 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전문가인데 지금 저 1년 전서부터 다 미국 주식하고 그냥 코인으로만 빠졌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한국 주식 정보가 너무 누출이 잘 돼 이거. 그리고 이제 금투세까지 하는데 뭐하러, 그냥 가서 미국 증시하면 되지. 미국 주식 훨씬 좋은 거 다 아는데 그동안 안 했던 게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안 한 건데, 뭐 한국도 똑같아지면 그냥 글로 가야지. 그게 이거야. 맞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랑 국내 주식이랑 한다면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께 국내 주식의 장점에서 이야기했던 게 약간 세금 부분들. 그래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해준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내 투자를 장려하고 있었는데, 금투세가 적용이 되면은 지금 보면은 연말 정산에 있을 때도 불리해지고, 그 다음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그런 큰 초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까지도 어떤 과세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 이제 뭐 동일해진다고 할게요. 저는 미국이랑 동일해진다라고 하고 있고, 저는 약간 미국에 대해서 약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약간 상한가 없는 게 저는 장점이자 단점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대응을 잘 못하는 부분이고, 뉴욕 증시라고 해서 천년만년 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도 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이야 해당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밀렸지만, 미중 무역 분쟁 터졌던 2018년이나 러우 사태 터졌던 2020년 때는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도 같이 밀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 시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뉴욕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국내 시장보다 낫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없겠지만, 금투세가 만에 하나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도 매력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런 거 아닐까요? 금투세 폐지되면 뭐 매력도는 똑같은 거지 지금이랑. 아니 직대랑 똑같은 그렇지. 뭐 아니 낮아지는 근데 건 아니지만 그 지금 만약에 금투세가 폐지가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딱딱하게 만들어지면 그렇죠. 한국 증시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동안 오히려 역차별 받아왔던 것이 네. 재정상화되는 과정에서의 슈팅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좀 희망을 가져보고, 지금 여론을 분명히 체크는 할 거예요. 맞습니다. 여론을 체크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해당 그 강성 국회의원들 주변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들로부터의 그 여론을 청취하는가 아니면 자기 지지자들한테서만 여론을 조사를 듣고 있는가 이게 참 문제인데 한번 그 국회의원들께서는 그 진짜 일반 주식 투자자들 그 여론을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시는 게 99%가 싫어하는데 왜 자꾸 그걸 하려고 할까요? 자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우리가 이게 금투세가 보니까 뭐 연말 공제에서도 그렇고 뭐 건강보험료니 뭐니 해가지고 뭔가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생각하지 심히. 못했던 그 세금 노출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원천 공제를 일단 시키고 나서 다음 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손해 났으면 뭐 그거 해주고 신고 안 하면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떼갈 때는 알아서 잘 떼가고 돌려줄 때는 알아서 안 떼간다. 네가 챙겨가라. 이것도 신고해야. 문제고 그 중간에 그 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 뭐 이렇게 1억 갖고 투자하다가 뭐 까먹었는데 몇 푼이 지금 아쉬운 처지에 복구하려고 할 때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근데 하여튼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게 금투세가 폐지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까 폐지가 당장 될지 아니면 유예 정도로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상태에서 밸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뭐 세제 공제 뭐 이야기 되는 것들이 조금씩 되면은 일본의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 밀어붙일 때는 또 엄청 밀어붙이잖아요. 이 국민들 열화에 이거 정치적 그 물론 의도가 있긴 하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야가 앞으로 대선도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이 생겨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상정 1호 안에 법인세랑 배당소득세랑 분리과세 정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결론은 똑같아요. 야당이 이렇게 짚고 있으면은 폐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유예는 될 것 같다. 유예는 될 것 같은데 이런 딱 발표했을 때 시장이 좀 세게 미끄러져 주면은 좀 야당 쪽에서 좀 깨갱하지 않을까. 야당에서 깨갱하면은 일단 시장이 한번 미끄러지고 나면은 야당이 깨갱하면서 약간 점유율 차이 나면서 그 금투세 폐지를 다시 밀면은 되는데 이번 대통령 임기 안에 다시 밀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선거가 없잖아요. 선거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총선이나 대선이 지금 바로 앞에 올해 말에 있으면, 있어야 이게 이제 착 되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해요. 자, 어쨌건 요건 우리가 뭐 주식 투자는 뭐 1,400만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금 강하게 이 반대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데이터가 이미 나오고 있을 거라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 미국 증시로 유입되는 그 자금의 규모 이런 것들 보면은 앞을 좀 예상할 수 있을 테니까 띠 준비해 주십시오. 금투세 폐지하라. 국회도 앞에 가까운데 가서 네. 정문에서 내가 이 생수 들고 갈게. 금투세 폐지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하여튼 정부 당국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께서는 좀 더 중요하게 정말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니까 재산상의 큰 어떤 손실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잘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